축구가 재밌는 이유 중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유망주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도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25-26 시즌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기대되는 유망주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전에 참고하실 점으로 이 영상에 선정한 선수는 2004년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로만 선정했고 B클럽에 속해 있는 선수들은 제외, 그리고 이미 너무 뛰어난 평가를 받는 선수들, 예를 들면 이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빼고 선정한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기대받는 유망주 하면 여기 포르투갈 리그에서 많이들 볼 수 있죠. 우선 그 첫 번째는 포르투갈의 브라가에서 야무진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2005년 출생의 유망주 윙어 호제르 페르난데스를 선정해봤습니다. 2021년 포르투갈 슈퍼컵을 통해 데뷔, 당시 15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전을 가졌던 선수로 페르난데스는 23-24 시즌 총 24경기에서 3골 8도움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1군 무대 정착에 성공하게 되죠. 브라가의 구단 공식 프로필상으로 166cm의 단신인 선수. 이런 단신 윙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페르난데스는 주전급으로 발돋움한 이번 24-25 시즌 그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죠. 24-25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4위를 기록한 브라가에서 페르난데스는 주축급 선수로 활약. 이제 19살의 어린 선수지만 24-25 시즌 총 48경기에 출전해서 5골 7도움을 기록해 보였죠.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왼발잡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수비를 허무는 드리블을 즐기는 선수로,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서 태어난 선수지만 현재 포르투갈 U21 대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 24-25 시즌과 같은 성장을 보여준다면 조만간 성인 대표팀에서도 찾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선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잠재력 있는 어린 선수에게 다른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페르난데스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B클럽으로 이적을 하지 않더라도 25-26 시즌 호제르 페르난데스의 활약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영상 제작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코모로의 이적이 근접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24-25 시즌 스페인 레알 베티스에 등장한 유망주 헤수스 로드리게스도 선정해봤습니다. 2005년 출생으로 현재 19살에 불과한 이 어린 선수는 주로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오른발잡이 윙어. 베티스에서 기대받는 오른발잡이 윙어인 덕분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호아킨이라고도 불리는 헤수스 로드리게스는 이번 24-25 시즌 커리어 처음으로 1군 무대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이 유망주의 등장은 베티스 팬들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죠. 호아킨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와 1대1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성을 지닌 윙어. 다만 아직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인다고 하지만 이제 19살에 불과한 어린 선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이번 24-25 시즌 1군 데뷔 첫 시즌 로드리게스는 베티스 소속으로 시즌 32경기에 출전해서 3골 3도움. 시즌 중반부터 경기에 자주 출전하면서 경험치를 야무지게 쌓고 있는 선수죠. 다만 처음에 언급드렸듯 베티스에서 더 경험치를 쌓지 않을까 했지만 스페인 리그를 떠나 이탈리아의 코모로의 이적이 유력한 것 같은데, 로드리게스가 새로운 리그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하지만 잠시 후 언급드릴 코모의 유망주들과 함께 한다면 더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방금 전 헤수스 로드리게스의 합류가 유력한 이탈리아의 코모는 승격 첫 시즌이었던 이번 24-25 시즌 리그 10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게 됐죠. 이 코모의 선전에는 감독으로 부임했던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지도력이 우선이었겠지만, 2명의 유망주가 빛을 냈던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우선 그중 한 명은 2024년 출전 기회를 찾아 레알 마드리드에서 코모로 이적했던 니코 파스. 2004년 출생의 이 유망주는 2016년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에 입단, 186cm의 큰 피지컬을 지닌 버티는 것이 가능한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파스는 23-24 시즌 챔피언스 리그 브라가와의 경기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 데뷔전도 가졌던 마드리드의 유망주 중 한 명이었죠. 다만 파스가 뛰고 싶었을 마드리드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엔 지금의 파스가 넘기엔 너무도 높은 벽, 심지어 파스보다 딱 한 살 많을 뿐인 선수가 있었고, 결국 24-25 시즌을 앞두고 파스는 출전 기회를 찾아 이탈리아의 코모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모로의 이적이 파스에게는 너무도 좋은 선택이 됐죠. 4-2-3-1을 주로 사용했던 파브레가스 감독은 이 20살짜리 유망주를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 파스는 24-25 시즌 코모에서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6골 9도움을 기록하며 파브레가스 감독의 신뢰에 보답하게 됩니다. 그 결과 파스는 24-25 시즌 세리에 23세 이하 선수들 중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고, 이적 첫 시즌에 유망주가 코모의 주축 선수로 자리 잡게 됐죠. 그러다 보니 벌써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백으로 다시 사올지 모른다, 레버쿠젠이 영입을 노린다는 등 이 유망주를 원하는 팀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4-25 시즌 코모에 등장한 또 다른 유망주,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코모에 합류했던 아산 디아오 역시 잠재력을 드러내 보인 유망주 윙어죠. 레알 베티스를 떠나 코모에 합류한 이 2005년 출생의 유망주는 코모에서의 시즌 후반기 아주 미친 스탯 생산력을 보여줬습니다. 디아오는 24-25 시즌 코모에서 총 15경기를 소화했는데 그 15경기에서 무려 8골 1도움. 이제 19살에 불과하지만 다른 리그에서의 적응도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다만 시즌 막판에 부상을 당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디아오는 이적 첫 시즌의 임팩트로는 파스에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코모가 엄청난 강팀은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를 오래 지키기엔 어려울 수 있겠지만 24-25 시즌에 합류했던 니코 파스와 아산 디아오, 이 유망주 듀오는 코모 팬들에겐 아주 큰 행복함을 선사해줬겠네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호제르 페르난데스가 포르투갈의 U21 대표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반대쪽에 위치한 페르난데스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유망주, 무려 2007년생의 유망주인 지오반니 켄다 역시 25-26 시즌이 기대되는 유망주입니다. 물론 이번 24-25 시즌 도중 첼시로의 이적을 확정짓긴 했지만 첼시로는 2026년에 합류할 계획이라 켄다는 25-26 시즌은 한 번 더 스포르팅에서 소화할 예정인 선수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윙어, 수비가 달려드는 타이밍에 맞춰 도망가버리는 순간 속도는 켄다의 최대 장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포르투갈 리그 전문 기자는 켄다를 보고 완벽한 선수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 그건 둘째치고 그냥 미친 스피드가 너무도 눈에 띄는 선수. 켄다는 이번 24-25 시즌 스포르팅에서 처음으로 1군 무대에 데뷔. 이 켄다를 1군으로 데뷔시킨 감독이 시즌 도중 맨유로 떠났던 아모림 감독이었는데, 1군 데뷔 시즌이었던 켄다는 이번 24-25 시즌 데뷔를 넘어 팀의 주축으로까지 활약하게 되죠. 이번 24-25 시즌 켄다의 기록은 무려 54경기에 출전해서 3골 8도움. 이제 18살에 불과한 이 어린 선수가 이번 시즌 스포르팅 선수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죠.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 이미 2026년 첼시로의 이적이 확정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25-26 시즌은 스포르팅에서 소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켄다가 스포르팅에서의 마지막 시즌에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특히 첼시 팬들은 기대하고 있겠네요. 이번엔 2부 리그에서 잠재력을 보여준 유망주를 선정. 그 주인공은 24-25 시즌 독일 2부 리그인 니른베르크에서 임대 생활을 보냈던 2006년 출생의 공격수 스테파노스 치마스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선수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치마스는 23-24 시즌 23경기 4골. 공격수로는 그리 많은 득점을 기록한 것은 아니었지만 186cm의 건장한 피지컬과 2006년 출생의 어린 선수라는 점에 끌렸는지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된 임대로 2024년 니른베르크에 이 치마스가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2부 리그긴 했지만 치마스는 24-25 시즌 니른베르크에 아주 놀라운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알리게 됩니다. 186cm의 탄탄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포스트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연계와 득점력에서도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로 고작 19살에 불과했던 이 공격수는 2부 리그긴 했지만 이번 24-25 시즌 니른베르크에서 총 24경기를 뛰었는데 12골 3도움. 어린 선수임에도 니른베르크의 주전 공격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사실 그리스 리그에서 23경기 4골이었던 선수가 한 시즌 만에 24경기 12골을 넣는다? 이건 여담이지만 현재 니른베르크 감독인 미로슬라프 클로즈에게 많이 배운 것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죠. 다만 시즌 후반부에 부상을 당해서 조금 빠르게 시즌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부상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득점을 기록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리고 니른베르크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니른베르크로 완전 이적이 성사될 것으로 보였는데,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이 이 치마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우선 니른베르크로 완전 이적을 하고 그 금액보다 많은 이적료를 받고 브라이튼으로 이적. 그러니까 다음 25-26 시즌에 또 다른 임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프리미어리그에 상륙하는 이 그리스 출신의 유망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01-02 시즌부터 07-08 시즌까지 7시즌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달성하면서 프랑스 리그 최고의 팀으로 군림하던 올림피크 리옹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항소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거의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죠. 이미 그 여파로 인해 팀에서 애지중지 키워오던 라이안 시에르키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고, 만약 강등이라면 다른 선수들의 추가 이탈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맞은 리옹에는 다른 빅클럽들이 노릴 만한 유망주가 있죠. 바로 2005년 출생의 윙어, 이번 24-25 시즌 리옹에서 잠재력을 보여준 말릭 포파나입니다.
2022년 벨기에 리그의 헨트에서 1군으로 데뷔한 선수로 포파나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는 오른발잡이 윙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수비를 흔드는 플레이를 즐기는 포파나는 헨트에서 총 1시즌 반을 뛰면서 64경기 5골 10도움. 포파나는 잠재력을 인정받아 2024년 1월 올림픽 리옹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멤버로 시작한 23-24 시즌 리옹에서의 후반기를 21경기 3골 4도움으로 마무리한 포파나는 24-25 시즌은 리옹의 주전급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죠. 이 20살의 유망주는 24-25 시즌 총 41경기에 출전해서 11골 6도움. 특히 유로파 리그에서는 10경기에서 무려 6골을 기록하면서 다른 빅리그 팀들의 눈에 본인을 각인시키게 되죠. 리옹의 현 상황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이미 잉글랜드의 빅클럽들이 슬며시 포파나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유망주의 25-26 시즌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24 시즌 세리에 5위를 기록한 볼로냐는 해당 시즌 총 37경기 12골을 넣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에 기록됐던 조슈아 지르크즈를 맨유에게 내주면서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말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볼로냐가 24-25 시즌 주전 공격수로 내세웠던 선수는 고작 2004년 출생의 20살에 불과한 유망주였죠. 그 선수는 바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망주 공격수 산티아고 카스트로였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을 지닌 선수는 아니지만 다부지고 탄탄한 느낌을 주는 밸런스로 상대 수비와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수. 카스트로는 아르헨티나의 벨레스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선수로 2023 시즌 벨레스에서 35경기 7골을 넣으며 잠재력을 보여줬고 그 활약을 기반으로 2024년 1월 볼로냐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카스트로는 23-24 시즌 후반기 볼로냐에서 적응기를 거쳐 이번 24-25 시즌 볼로냐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잡기를 했으니 카스트로는 24-25 시즌 총 46경기에 출전해서 10골 8도움을 기록. 20살의 나이를 생각하면 아주 안정적인 주전 첫 시즌을 보내게 되죠. 특히 24-25 시즌 볼로냐는 무려 51년 만에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카스트로는 코파 이탈리아 3경기에 출전해서 2골 3도움. 볼로냐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빅리그 주전으로 뛰는 건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만약 이어질 25-26 시즌에도 카스트로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큰 클럽에서 보는 것도 멀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8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사실 예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유망주, 곧 빅클럽으로 갈 것 같았는데 아직은 안 간 선수. 그 주인공은 현재 아약스의 북박이 주전으로 활약 중인 2006년 출생의 유망주 조렐 하토입니다. 이제 19살에 불과한 유망주가 팀의 핵심으로 뛴 것이 벌써 2시즌째. 아약스에는 잠재력이 뛰어난 유망주가 워낙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 명성을 이어줄 또 한 명의 유망주. 센터백과 왼쪽 수비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로 하토는 지난 23-24 시즌엔 주로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것에 비해 이번 24-25 시즌엔 고정적인 왼쪽 풀백으로 활약을 보여줬죠. 이미 완성형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다 보니 골닷컴에서 선정한 2025년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9위에 선정된 선수기도 한데 하토의 출장 시간을 보면 아약스가 이 하토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토가 풀타임 1군으로 뛴 것은 23-24 시즌부터였는데 그 23-24 시즌에만 총 46경기에 출전 시간만 해도 4162분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토는 46경기 중 딱 한 경기만 빼고 풀타임으로 뛰었고 심지어 그 한 경기도 경기 막판에 부상을 당해서 빠졌던 거니까 그야말로 노예처럼 굴려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토는 이번 24-25 시즌엔 무려 50경기에 출전. 이번 시즌엔 출전 시간이 4185분으로 조금 더 늘어났고 그래도 이번 시즌엔 조금 관리를 해주고 싶었는지 50경기 중 48경기만을 선발로 뛰었네요. 그게 쉰 거냐? 사실 예전에 페드리가 바르셀로나에서 너무 많은 출전으로 부상을 당했던 걸 생각하면 하토도 이건 관리를 좀 더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21세 이하 유로 대회에서도 네덜란드 대표로 5경기를 풀타임으로 출전했으니 이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경험치를 야무지게 쌓고 있는 어리고 잠재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하토 역시 많은 빅클럽들의 구애를 받고 있는 선수기도 한데 과연 빠르게 이적을 선택할지 혹은 더 경험을 쌓고 이적을 선택할지 하토의 거취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브라가, 스포르팅의 유망주가 나왔는데 포르투의 유망주도 나와야겠죠? 앞서 지오반니 켄다 부분에서 나왔던 켄다의 옆에 위치한 또 다른 포르투갈의 유망주 호드리고 모라를 9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포르투갈 유스팀에서부터 열심히 키워오던 유망주로 무려 2007년 출생이라 이제 18살에 불과한 아주 어린 선수인데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받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좁은 지역에서도 탈압박을 즐기는 테크닉을 지닌 공격형 미드필더. 모라는 플레이메이킹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선수로 공격형 미드필더뿐 아니라 좌우 측면, 세컨 스트라이커까지 소화가 가능한 잠재력이 넘치는 유망주입니다. 이 모라는 24-25 시즌이 시작되기 전 포르투갈 대표로 참가했던 17세 이하 유로 대회에서 포르투갈의 준우승 주축으로 활약. 대회 6경기 5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번 24-25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포르투에서 1군 커리어까지 시작하게 되죠. 모라는 24-25 시즌이 1군 첫 시즌이었음에도 시즌 중반부터 주전으로 낙점. 이번 시즌 총 35경기에 출전해서 11골 4도움, 성공적인 1군 정착에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24-25 시즌 첫 1군 시즌을 보낸 선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다른 클럽으로의 이적을 선택할 것으론 보이지 않지만, 이 모라 역시 25-26 시즌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라의 영입을 노리는 팀이 있다면 상대는 포르투다. 돈을 잔뜩 들고 오지 않는 이상은 근처에도 올 수 없겠죠. 토트넘 선수라면 지금은 B클럽이라고 하기 조금 뭐하니까 선정해도 되겠죠? 24-25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아주 처참한 성적을 기록한 토트넘. 이거 앞으로가 걱정될 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24-25 시즌 토트넘은 2006년 출생의 유망주 19살에 불과한 루카스 베리발 덕분에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 유르구르덴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한 유망주로 베리발은 2023, 2024 두 시즌 동안 스웨덴에서 커리어를 보내면서 47경기 9골 6도움, 스웨덴에서 가장 기대받는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 베리발을 영입했던 것이 바로 토트넘이었죠. 다만 19살의 유망주였기 때문에 우선 로테이션으로 뛰다가 천천히 경험치를 쌓고 주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됐는데, 베리발은 토트넘 첫 시즌부터 생각보다 많은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시즌 초반엔 아직 어린 선수다운 불안함도 보였지만, 베리발은 기존 토트넘 주전들의 부진을 틈타 빠르게 경험치를 축적시켰고 24-25 시즌 총 45경기에 출전해 1골 4도움을 기록. 엄청난 활동량을 통해 토트넘 중원의 에너지를 더해줬죠. 그리고 타팀 팬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얼굴이 우선 그 결과 고작 19살에 불과한 어린 선수가 토트넘 서포터즈가 뽑은 올해의 선수의 선정. 그만큼 뽑을 선수가 없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베리발은 다음 25-26 시즌이 더 기대되는 유망주였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25-26 시즌이 더 기대되는 유망주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